네, 오늘은 실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배열은 내장 카드 배열이고요. 현재 방해 요인, 외부 상황,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결론입니다. 카드를 뽑자마자 막바로 이 해석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타로를 오랫동안 숙련한 고수분들은 워낙 그 짧은 찰나에 전체 해석이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 학습자일수록 연습할 때는 단계별로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나왔는지 훑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또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해석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보기만 합니다. 멈추어 고민하는 기사, 그 다음에 매달린 남자. 대략 이동이나 진행 뭔가를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드 2번, 만두 5번. 뭔가 선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훑어봤다면 이제 이 각 카드의 핵심을 파악해서 문장으로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제가 초급, 중급, 전자책 과정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었죠. 전체 카드 맥락에 중심이 딱 단단하게 서 있으면 어떠한 테마의 질문이 들어와도 헷갈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펜타클 기사죠. 말을 탄 기사. 말은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즉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내가 움직이고 또 뭔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겠죠.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펜타클을 들고 있어요. 펜타클은 물질, 현실 이런 걸 나타내는 원소입니다. 이걸 조합하면 어떤 물질적,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멈추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코트카드 실전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인물 카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조합을 하는 겁니다. 16장의 그 코트카드 인물들을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합을 하면 바로 핵심이 나오게 되죠. 다음 카드는 매달린 남자예요. 이 후광이 있는 걸로 보니까 뭔가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매달려 있죠.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올바르게 서 있는데 나는 거꾸로 있다. 즉 주변 환경과 거꾸로 된 상태라는 거겠죠. 즉 나의 신념과 믿음과는 반대로 환경은 어떤 반대되는 환경이 있다.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의 신념, 믿음,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 외부 현실은 의지대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해 요인이 되겠죠. 각 카드의 핵심을 간단하게 파악한 후에 그 핵심을 이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스토리텔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펜타클 기사와 이 매달린 남자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물질적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움직일 힘이 있으나 아직 환경적으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외부 상황을 보면 더 여실히 그런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겠죠. 소드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드는 이제 영향력인데요. 근데 2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들고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게 선택권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유보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판단하고 뭔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처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카드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 카드가 위치해 있는 그 카드 자리에 어떤 의미와 이렇게 조합을 시켜주셔도 좋은 텔링이 됩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제 그 결과 만두 5번이네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그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대는 일이자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막 들쭉날쭉 여기저기로 막 분산되어 있죠. 또 어떤 행동으로 보더라도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막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냐면 뭐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뭐 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이제 완드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사원소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이제 숫자 카드 40장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한 장 한 장 따로 뭐 보고 특히 외울 필요가 없죠. 그 원소가 이제 거듭해 나가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일 힘이 있지만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죠? 어려운 상태라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 분산되고 또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내담자 질문을 적용해서 최종 해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뭐 연애운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에게 고백하면 내 마음을 받아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주체가 어때요? 상대방이 받아줄까요? 즉 상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장의 흐름은 모두 다 상대방 입장 기준으로 보면 좋습니다. 자, 상대는 나와 충분히 현실적으로 연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연애를 하기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그래요? 나의 신념과 믿음과 달라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과 내가 조금 달라서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뭐 지금 연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뭐 이 정도 흐름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연애가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사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사하면 어떨까? 이사 이후의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4장의 카드의 시점을 이사 후, 즉 미래 시점으로 읽는 게 가장 쉽게 리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해 보니까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이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동할 힘은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환경,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살아야 될지, 또 이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쓸 게 많아서 어떤 선택으로 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사를 할지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뭐, 또 다른 이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만 단단하게 구축을 하면요.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다 응용, 의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뭐 훑어보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막바로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이 의역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뭐 테마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그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암기 식타를 하고 있다면 더 그 악순환이 심해지겠죠. 오늘 배운 이 4장 배열과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타로 공부에 명확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